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가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때 이랬더라면 하고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을 그야말로 기막히고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2014년 연말 전국을 강타했던 정윤회 문건 보도를 두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문건을 제대로 파고들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때 검찰이 문건의 유출자가 아닌 문건이 지목하고 있던 바로 그 비선 실세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우리는 오늘 2016년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에 오늘 뉴스와이드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2014년 정인의 문건을 단독 보도했던 세계일보 사장을 지내신 조한규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 사장님이시네 이제. 예, 전 사장입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여기저기 매체에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2014년 11월 28일 첫 보도, 예. 그리고 2015년 2월 27일 석 달 만에 해임, 예. 그리고 세계일보 상대 소송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셨어요? 손해배상 소송하시는 거? 그때 뭐 바로 한 보름 만에 끝났죠. 아, 그러셨어요? 그거는? 예. 그런 뭐 이제 쌍방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예. 그때 통일교 재단 쪽에서는 뭐 전혀 사실 무근 주장을 한다. 사장님은 정부 요인이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정윤회 문건을 보도를 하니까 예. 뭐 이제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때 예, 당시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그런 없었어요. 난리가 정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쪽에서는 예. 제가 계속 이제 보도할 것 같고 네. 특별 취재팀이 해체되지 않고 이제 추가 취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저를 대고 직접 뭐 너 그만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정부가. 예. 특히 청와대가. 네. 그러니까 세계일보 대주주였던 통일교 재단에게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저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예.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교 그룹, 통일그룹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만두시게 됐고. 그렇게 그만둔 거죠. 그 얘기를 뭐 이제 와서 다시 하면 아마 요즘 좀 그럼 쉬시는 중이세요? 뭐 이제 책도 쓰고 예.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죄 네트워크 공동 대표 이렇게 또 네. 나오시더군요, 이력이.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뭐 재심 청구라든지 예. 법적 조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미 무죄로 돼 있죠. 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이제 뭐다 고발됐던 사건은 종결됐으니까. 그때 다 못한 거죠, 보도를. 다 못했죠. 다 못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또 하나하나. 어제 뭐 세계일보 기자들이 성명을 냈던데요. 박근혜 정권 언론 탄압 공작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관련 아닌 다른 청와대 특검 문건 8개 있다. 이 말씀만 하시는 바람에 아주 불안해요. 이게 뭔지.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단독 보도. 그 내용이 바로 정윤회와 십상시가 국정농단한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2015년 1월 12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국정 근처에도 온 적 없다. 근처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솔직히. 갔죠? 갔어요? 예. 그 얘기를 이따 자세히 들려주세요. 국정 근처에서 농단을 했습니까? 했죠. 했죠. 바보 같은 짓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사장님은 그냥 편하게 집에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보도했던 기자들이 뭐 공황장애도 겪고 휴직, 또 최경락 경위는 자살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최순실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까닭은 이건 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째, 복수심 때문에 최순실의 어이없는 행각들을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린 박근혜 정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중 어느 것입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면 4번이고. 이거 경각심을 주려고? 예, 두 개를 선택하려면 3번, 4번. 아직 밝히지 않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시네요. 복수심은 없으시고. 복수심은 없죠. 그때 그러면 김영한 비망록 전 민정수석 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김영한 비망록에 보면 11월 28일 보도가 나온 날 식당 CCTV 분석 예. 이렇게 이제 김기춘 실장이 얘기했다. 예.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때 식당에서 그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상시하고 정윤회 씨가 이제 회동했다라고만 생각하면 예. 10사람과 예. 정윤회 씨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보도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예. 2, 3명씩 이렇게 네. 그룹별로 만난 거죠. 아, 그 10명이 어쨌든 그렇죠. 그룹으로 돼 여러 있었고. 그래서 중복된 사람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여러 차례 만난 중복된 모임에서 사람을 이렇게 참석자들을 보니까 10명이다. 그래서 예. 이제 십상시라고 이건 저희가 보도한 게 아니라 예. 그 청와대 공식 문건 예, 예.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하고 네.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식 문건에 십상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럼 박관천 경정이 십상시라고 표현한 거는 이미 대선 당시도 예, 예. 십상시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 하나 확인해 주세요. 그럼 그 식당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을 확실히 취재하고 확인한 거라고. 서너 차례 확인했습니다. 다 가서. 예. 그건 3명, 4명씩 모인 걸 우리 기자들이 찾아가서 식당 주인한테 다 확인한 거죠. 그럼 그 10명이 어쨌든 뭐 이리저리 하여튼 만나고는 다녔네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CCTV를 분석해 보면 십상시가 10명이 모여서 한 건 안 나올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식당 주인도 정윤회 씨와 10명이 모였느냐? 그럼 식당 주인은 안 모였다 이야기하죠. 아, 10명이 한꺼번에 모인 모인 적은 적은 없지만 없으니까. 3, 4, 5 모였다. 그렇죠. 3, 3, 5 모인데 거기에 예. 참석자들이 중복된 사람도 있고 이거 예.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10명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제 뭐 처음 이야기합니다만 그 이제 로우 데이터 기초 자료 예. 기초 자료에는 그때 정보과 형사들이 예. 다 옆방에서 아, 그걸 또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 것이 다 그 기록이 또 별도의 로우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다. 잠깐만요. 정윤혜 씨와 십상시라는 사람들 뭐 두세 명씩 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 정보과 형사가 옆방에서 그걸 그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그 전에 이제 정윤회 씨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예. 그걸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이 그걸 조사를 했죠. 그러다 보면 그거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옆에서 누구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건 당연히 경찰들의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니까 업무니까 그걸 한 거죠. 예. 그 내용이 다 있다 이거죠. 아, 그럼 그게 보고서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은 어. 그건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거죠. 김기춘 실장이 그럼 다 알고 있었겠네요. 다 정윤혜 알죠. 십상시가 뭐라고 그렇죠. 다니는지. 다 뭐라고 있는 걸 다 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다 작당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보고서 아닙니까 그게. 지금 조사님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돼요. 조사님이. 그렇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다 정윤회와 십상시의 국정농단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받고 있었다. 그렇죠, 언제부터요? 그거는 모르지만은 이제 제출한 예. 그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사 개입도 하고 어. 다 여러 가지 지금 농단을 한 거죠. 그리고 실장 바꾸자고 뭐 그런 얘기도. 그렇죠. 거기서 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 그게 실장이 김 그래서 이제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죠. 자기를 바꾸라 그런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하니까. 그럼 당한 거네 김기춘 실장. 김기춘 실장 할 그때 때 사실은 당한 정윤혜 거고 씨가 당한 거네요. 정윤혜 씨한테 김기춘 이제 그때는 사실은 네. 김 실장 어떻게 보면 우리 보도는 김 실장은 도와주는 보도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된 맞아요. 셈이잖아요. 뭐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보면 이제 그때만 해도 정윤회 씨가 이제 말하자면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행정관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다 중요한 정호성 그 3인방 등 3인방에게 다 지시하고. 정윤회 비서실장이네요. 그렇죠. 정윤회 비서실장이죠.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 있으면 오히려 바람막이 되고 좋은데 왜 그만두게 하려고 그런 모의를 한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했으면 네. 자기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예, 국정에 관여하고 뭐 인사. 거기 보면 이제 정윤회 문건 보면 뭐 국세청장이 뭐 엉망이다. 예. 뭐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도. 예. 1차 문건에. 음.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국세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4대 권력기관. 권력기관에. 예. 그러니까 그 국세청장 그런 인사 개입도 하고 그런 걸 하려면 김기춘 실장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비망록을 남긴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직보를 하잖아요. 예. 다 이게 조홍천 비서관이나 이렇게 다 직보를 하니까 예. 본인 역할이 없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예.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예. 이런 판단에서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다 어려운 자리 국회는 나가라고 그러고 근데 국회는 나가라고. 나가서 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고 가서 나가서 증언해라고 그러니까 완전 바보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못 나가겠다. 나가겠다. 그래서 그만 사표 내고 뭐 그렇게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요. 조홍천 전 그 비서관인가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이제 보고서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조홍천 의원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럼 조홍천 의원은 김기춘 실장 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조사를 하고 있었네요. 아니 뒷조사를? 그때 이제 그 조홍천 비서관하고 네. 정윤회 씨는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조홍천 비서관하고 박관천 경쟁이 보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비서실이 딴 데 또 있네. 따로 있네. 이거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거 놀랬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네. 그분들도 다 대구 경북 사람들 아닙니까? 예, 조홍천 또 씨나 그거 박관천 씨도. 따지면. 그러니까 그분 말하자면 정말로 박근혜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애국심에 의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 비서는 안 된다. 비서 야 실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밖에서 쟤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정윤회 씨가 다 이게 다 하는 대로 다 움직입니다. 예.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올린 게 정윤회 문건 보도서예요. 그럼 조홍천은 왜 쫓겨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도하기 전에 쫓겨난 거죠. 왜? 네. 그런 보고서를 올리니까 정윤회 씨가 가만뒀겠어요. 잘라라 해서 자른 거죠. 아, 김기춘 실장이 자른 게 아니고 아니죠. 정윤회 지금 파워가 보면 이제 그때도 살아있어서. 정윤회 지금 보면 또 그 뒤에 최순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 어쨌든 그럼 김기춘 실장한테 당한 거잖아요. 정윤회 씨는. 결국은.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켜서 이제 당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사실은 세계일보 보도가 어쨌든 비선 실세 존재는 부정한 거가 됐잖아요. 결과가 검찰 조사 결과. 검찰은 그러니까 이제 덮은 거죠. 그게. 네. 그리고 문건 유출 사건으로 프레임을 짰다.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비선 실세가 누구냐. 예. 진상 규명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했죠. 아니 그러니까 뭐 혹시 문건이 잘못된 거 아니야? 거기다 이름을 최순실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최순실과 3인방으로 그러니까 넣든지 지금 뭐. 기나놓고 보면 예. 그 뒤에 정윤회 씨 뒤에는 또 최순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건에 예. 이제 최근에 공개한 세계일보 문건에 보면 1번 최순실, 2번 정윤회, 3번 박근혜 이렇게 돼 있죠. 권력 서열을. 예. 그건 구두로 박관천 경장이 기자들한테 흘린 게 아니고 예. 문건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근데 2번을 뭐하러 쳐요 그러면? 최순실이가? 정윤회를 왜 쳐요? 정윤회를 잘 보고 갔지? 왜 정윤회를 쳐요? 정윤회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예 보도가 돼서 파장이 일어나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 그렇죠. 그렇게 떨려난 그런 거고. 거죠. 그리고 김기춘 씨는 의도적으로 최순실 치려고 씨가 한게 아니고. 정윤회 씨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죠. 둘 사이가 좋아요?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정략적인 이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마코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일본 방송에서는 네. 아직도 정윤회 씨가 키맨으로 나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래요? 강원도 있다는데 지금? 강원도 있지만 뭐 요즘 뭐 그게 뭐 산속에 있다고 그래 힘 없습니까? 다 뭐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뭐 통화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다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 다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정윤회가 불장난의 배우가 밝혀질 것이다. 나는 조작의 피해자다. 그건 정윤회 씨 이야기고요. 아 이건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최순실 정윤회 갈등 관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전체로 완전히. 봐야죠.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라고 그러죠? 합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혼한 척하는 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정윤회 씨가 최순실의 대리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자기는 다 최순실하고 의논해서 다 했는데 정윤회를 앞장 세워서 다 조정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정윤회가 덜컥 걸려가지고 쫓겨나니까 전면에 나서게 됐다가 이 그렇죠.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팽당한 거죠. 정윤회 씨만 오히려 팽당한 거죠. 그럼 그때 대통령 뭐 하셨어요? 제가 모릅니다. 그건. 말씀하기가 어려우신 건 아니고요. 조사님 뭐 8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걸로 하도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알고 계시길래 그런 얘기를 했는지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의 춤을 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좀 전에 이제 조한규 사장이 그 위장 이혼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아니, 보면 위장 이야기보다는 이제 뭐 정략적으로 서로 정략적? 이제 정략적. 위장하고는 좀 다르죠. 위장 이혼은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위장한 거고 정략적으로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혼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시 기자답구신 쪽지 계시네요. 다르다는 걸 딱 집어. 정략 이혼이다. 일부에서는 권력투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질투가 있었다 하는 정도지. 네. 그게 두 사람이 큰 권력투쟁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부부간에 뭐 권력투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고 잘 운영되다가 되다가 이제 정윤의 문건이 불거지니까 씨가 그냥 세상에 드러나는 바람에 뒤집어 쓰고 나간 거죠. 뒤집어 쓰고 나가고 그럼 뒤에서 정윤혜 씨가 십상시 뭐 그런 분들하고 다시 지금도 그럼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글쎄요, 먼저 십상시가 이제 3인방은 이미 이제 다 예. 뭐 구속돼 있는 상태고, 예. 그 다음에 아직도 뭐 7명 예. 중에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나와 있는 감옥 간 사람도 있고. 나와 있는 구치소가 사람들 있는 사람도 중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뭐 3, 3, 5 만났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 연락할 수도 있고, 또 정윤혜 씨는 아무리 산속에 있지만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서로 통화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김기춘 실장이 전 실장이 뭐 뒤에서 뭐 도와준다 이런 거는 그럼 아니네요. 그건 이제 또 별도 우병우하고 김기춘 이제 그 라인. 라인은 또 그 라인대로 있는 거고. 아니 저 우병우하고 최순실하고 친한데요? 우병우하고 최순실하고 친하지만은 또 우병우 또 김기춘하고도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걸 보면 지금 보면 경계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라인업이 나오고. 라인업이 나오고. 그때 보도되지 못한 게 그 추가 취재한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말씀해 주실 게. 그건 이제 세계일보에서 앞으로 보도를 하겠죠. 아니 사장님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세계일보 나오셨으니까 뭐. 아니 뭐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자들이 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 내가 미리 이렇게 김을 뺀다든지 예. 그리고 또 자세한 보고서를 내가 사실 안 봤어요. 예. 제가 보게 되면 언젠가는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는 생각도 있었고 예. 그건 이제 세계일보 판단에 맡겨야죠. 그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매체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저도 모셔갖고 지금 8건이 뭔가 뭐 그거 터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제목은 보셨어요? 구두로 보고 봐요. 무슨 내용이라는 걸 구두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니까요. 그거는 지금 앞으로 세계일보에서 보도할 것을 미리 지금 여기서 다 뭐 우리 저 앵커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예. 여기다 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700페이지의 로우 데이터가 있었다. 예. 제가 궁금한 것만 그럼 여쭐게요. 말씀하신 거. 문건은 11건이다.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700페이지 로우 데이터가 문건 11건의 이 페이지 수로 본 거예요? 아니면 이건 다른 거예요? 같은 건데 같은 거죠? 보고서를 썼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문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또 있다. 그 중에는 녹취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찌라시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하는 것은 700페이지 중에는 찌라시가 있기 때문에 찌라시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기사 제목 뽑으면 11건 나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사 제목을 뽑으면 이제 11건인데 큰 왁구로 따지자면 한 세 개 정도. 세 단락. 세 단락인데 그 중에 이제 정윤회 게이트, 정윤은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 게이트가 한 달락이고 한 달락 이건 또 이제 다른 또 보도가 한 됐고. 달락이 있고 또 다른 한 달락이 있는데 4단락이에요, 크게? 크게 세 단락인데 그 세 단락 중에서 또 다른 단락은 뉴스밸류가 좀 떨어집니다. 예. 예.
떨어지고 사안이 좀 달라요. 아니 다시 한번 하면 한 단락이 정윤회 게이트? 정윤의 최순실. 아 정윤회 최순실 게이트를 한 단락으로 보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한 단락으로 거의 일정 어느 정도 보도가 지금 됐고 다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고 세 그리고 건은. 어 이제 지난번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보도한 거는 한 건이고 네네.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세계일보에서 두 건을 보도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 워낙 최순실에 관한 내용이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많이 터져서 그래요. 나왔으니까 아, 취재돼 세계일보가 있던 거를. 보도했다는 건 잘 모르는데 네, 네. 세계일보가 지금 얼마 전에 예. 그 2번, 3번의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럼 남은 게 몇 건이에요? 크게 큰 단락. 그러면 이제 두 개. 그렇죠. 두 개, 큰 달라고 하면 두 개다 이거죠. 근데 하나는 뭐 사안이 그렇게 큰 큰 뭐 파장을 일으킬 건 아니고. 파장이 아니고 뭐 이제 그건 뭐 나머지 하나는 좀 이제 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파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 애매하시네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사안 자체가 뭔가 대단한 뭐 파괴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또 거기다 해석을 붙여야 돼요. 아니 이제 파괴력이 있는데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밀선 기자들은 또 볼 때 네. 왜냐하면 기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래요. 어떤 기자는 1단짜리 기사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일면톱으로 그걸로 씁니다. 일면 톱으로 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사를 사장님 쓴다면 보면은 이건 일면톱이고 사회적 파장은 크다. 사회적 파장 크죠. 크다고 사회적 보신 파장이 큰 게 아니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무슨 비리 이런 게 아니니까. 예? 비리가 아니라고요? 예. 에이, 정치인이 비리 연루된 아닌 것 중에 큰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정치적 파장이라 하면 네. 대한민국 전체가 큰 파장이라 이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 파장은 그냥 국민들이 뭐 요즘 무슨 비아그라 이런 건 이제 사회적 파장이잖아요. 사회적 파장이고 정치적 파장은 정치의 틀이 바뀐다거나 뭐 어쨌든 그렇죠, 이럴 그렇죠. 정도의 이거는 큰 뭐 사안이다. 헌정 진사가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사안이니까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사안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세계일보가 그걸 왜 감추고 있어요? 이 와중에 아직 지금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죠. 타이밍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봐서 세계일보는 최순실 그렇게 판단할 거다. 정윤의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네, 네. 무관한 거니까 거기 지금 해면 초점이 어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사장이었더라도 지금 잠깐만요. 보도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두 건이 남아 있는데 한 건은 그렇게 큰 네. 말하자면 보도 밸류로 볼 때 제가 큰 지금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MBL 해설위원을 해서 예. 지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괴롭혀드리지 않을게요. 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어디 가서 뭐 이걸로 내가 뭐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실 분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뭐 이것 가지고 무슨 네, 뭐 뭐 광 잡을 이제 일도 없습니다. 시청자들께 가능한 한 솔직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저도 뭐 이걸로 한 40여 년 일을 합니다만 언론인 뭐 정론 직필을 늘 주장해 오신 언론인으로서 예. 뭐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별로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건 바람직하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나중에 뭐 사실 그게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뻥이나 까고 다닌다. 그러면 제가 아직도 말이 지금, 지금 되겠습니까? 이 불안한 시국에 예. 그래서 저 조항교 사장이란 분이 왜 저걸 얘기를 하고 다니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네, 사실은 알아들었어요. 다 네. 대통령이랑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예. 보고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알 거 아니에요. 아 대통령 알고 있어요? 다 보고 됐으니까 알죠, 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때 대통령 안 보고 예, 예. 컨펌하신 분이 따로 있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건 보고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니까 봤다고 봐야죠. 그건 제가 처음 들어요 지금. 세계 일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취재했던 그때 내용이 당시에 몽땅 청와대로 그때 넘어갔어요. 조홍천 비서관이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내용 중에 일부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보도 안된 찌라시가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아. 공식적인 국가 문건입니다. 범죄 첨보를 담은 공식 문건이라는 게 법원에서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찌라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법원에서도 알겠네요? 법원에서도 그 내용은 조사를 알고 했는지 있겠네. 그 검찰에서 조사를 안 했죠. 진상규명이. 아니, 그 조사는 안 했어도 그 문건은 거기 있겠네요. 그러면. 문건은 저희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죠. 아, 법원에 제출 안 한 문건이에요? 그렇죠. 제출 그러나 안 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다? 그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인데 법원에 제출 안 했죠. 아,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남은 이 뭐 정치적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윤회나 최순실 이름이 등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 점점 더 궁금해지네. 점점 누가 궁금하죠.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물론 이제 사람도 등장하는데 그렇지만 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거기서는 뭔가 정권 차원의 문제가 걸려 있는 예.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중이었다. 뭐 국헌 문란과 관련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거의 짐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제가 너무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쪽에 대응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죠. 예,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제가 최근에 뭐 내란죄 언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던데요. 아 그게 그레이트 파크 1819인가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네, 국토 참절, 예, 예. 국토를 떼주는 거예요. 독도나 울릉도를 뭐 아, 일본에 예, 준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국헌문란을 예, 예. 목적으로 해서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거. 예, 예.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은 형법학자들은 그 폭동하면 유혈 사태. 그래야 내란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무슨 1년의 사태가 예. 5천만 국민을 인격 살인했지 않습니까? 예. 마음의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국가 이것은 내란죄로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일부 뭐 인천지검의 일부 검사는 게시판에 체포해서 구속 수사에 나오잖아요. 예, 예. 제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예. 뭐 나머지 하나 문건이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인가 보네요. 그러면. 비슷한 문건 뭐 연결이 될 수도 있죠. 나머지 지금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라는 폭발력을 가진 게 아마 그런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과 예, 연결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하고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어떻게든지 이 혼돈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야죠. 예, 그러니까 오랜 정치부 생활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 내부 사정도 사실은 그 당시 벌써 2년이 뭐예요? 2014년 11월 28일이면 지금 2년 이제 전이네요. 딱 그야말로. 그때 보도 한 6, 7개월 뭐 취재해서 그때 가지고 계셨던 예. 그런 것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끝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그렇습니다. 탄핵이나. 예. 그러니까 우선 탄핵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진행을 하니까 네, 맞아요. 새누리당의 의원들 중에서 네, 뭐 네. 친박이나 비박을 가리지 않고 예.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을 구별해야 될 거예요. 예,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탄핵을 찬성하면 예. 그거는 최순실로부터 공천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최순실 공천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빨리 새누리당 입장 밝혀야 되고 최순실 공천받은 사람들 정계 은퇴야 뭐 이런 얘기 하셨대요, 진짜? 정계 은퇴해야죠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내가 여기다 최순실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모든 게 결국 본인의 본인이죠. 양심에 걸린 일입니다. 그리고 예, 이 정국을 정치인도 해법하려면 그다음에 예. 여야의 모든 대권 주자들이 물론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마음을 합쳐가지고 예.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죠. 예. 그리고 저희보다는 이제 미리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윤회 그 보도하면서 예.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민들의 분노가 큰데 최순실을. 최순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왜요? 아니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예. 비정상의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다는데 이게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 근데 왜 이렇게 2년을 못 끊으셨을까요? 이건 이제 대통령이? 뭐 사실은 이제 의혹입니다만은 예, 예. 일부에서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예. 제가 처음 이제 방송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아, 불안하네. 또 그 말씀 뭐 이거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불안해하면 그만 이야기 안 할게요. 아, 근데 궁금하게 해놓고 뭐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청와대에 이제 본관 2층에 집무실이 대통령 집무실이고 네, 항상 맞습니다. 본관이 1층에는 영부인 집무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영부인 집무실이 비어 있어요. 본관 1층에 1층. 영부인 집무실. 집무실이 있었어요. 예, 과거에는 예. 역대 대통령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그 1층에 와서 있으면 거기 또
제2부속실이 거기 또 거기 같이 이제 같이 뭐 있고 도와드리고 꼭 하는 거죠. 관제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부인. 맞아요. 영부인도 나와서 네, 이제 나와서 뭐 거기 이제 공식 행사 하실 공식 필요가 회사에 해야 있으니까. 되니까 예, 예. 일부에서는 그 방을 음.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본관을요? 본관 1층 그 영부인 집무실. 대통령도 주로 관저에 계신 것 같은데 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나왔을 때. 아, 대통령이 나가시면 그렇죠. 아, 영부인 본관 영부인 집무실을 최순실이가 썼다라는 의혹이 그냥 있다, 소문. 예. 아니 그런 정도. 그 하여간 뭐 중요한 관계자가 예, 예. 그쪽 관계자가 저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직접 제보를 받으셨다. 네. 박 대통령께 지금 뭔가 정말 뭐 한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또 언론인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신지 지금은 제가 볼 허심탄회하게 때는 좀, 예, 대통령께서는 말씀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예. 그냥 편안하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 대신 제가 언제까지 뭐 예를 들면 12월 31일까지는 예, 예. 대통령직으로서 근무를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과도 정부나 이런 것을 총리도 임명하고 다 하고 내려오면 예. 예, 여야 정치적으로 예. 다 이게 좀 협상을 해서 해결해 나가고 예, 그다음에 너무 이제 걱정하지 그다음에 마시라. 사후 그 외 퇴진 이후의 문제는 예, 예. 과거의 닉슨처럼 이제 예. 사면 이런 이제 장치를 통해서 예, 이제 예.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예. 그런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사실은 지금 내려오시면. 네, 네. 근데 이거 국민적 끝까지 가면 정서도 그럴 것 같아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태가 생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려운 질문에도 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면?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첫째 복수심 때문에 최순실의 어이없는 행각들을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린 박근혜 정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중 어느 것입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면 4번이고 이거 경각심을 주려고? 예, 두 개를 선택하려면 3번, 4번. 아직 밝히지 않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시네요. 복수심은 없으시고. 복수심은 없죠. 그때 그러면 김영한 비망록 전 민정수석 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김영한 비망록에 보면 11월 28일 보도가 나온 날 식당 CCTV 분석 예. 이렇게 이제 김기춘 실장이 얘기했다. 예.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그때 식당에서 그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상 씨하고 정윤회 씨가 이제 회동했다라고만 생각하면 예, 10사람과 예, 정윤회 씨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보도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예. 2, 3명씩 이렇게 네. 그룹별로 만난 거죠. 그 10명이 어쨌든 그렇죠. 그룹으로 돼 여러 있었고. 그래서 중복된 사람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여러 차례 만난 중복된 모임에서 사람을 이렇게 참석자들을 보니까 10명이다. 그래서 예. 이제 십상시라고 이건 저희가 보도한 게 아니라 하시는 거? 그때 뭐 바로 한 보름 만에 끝났죠. 아, 그러셨어요? 그거는? 예. 예. 그런 뭐 이제 쌍방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예, 예. 그때 통일교 재단 쪽에서는 뭐 전혀 사실무근 주장을 한다. 사장님은 정부 요인이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정윤회 문건을 보도를 하니까 예. 뭐 이제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때 예, 당시에. 예. 난리도 그런 난리가 그런 없었어요. 난리가 정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쪽에서는 예, 예. 제가 계속 이제 보도할 것 같고 네. 특별 취재팀이 해체되지 않고 이제 추가 취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저를 대고 직접 뭐 너 그만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정부가 예, 예, 예. 특히 청와대가. 네. 그러니까 세계일보 대주주였던 통일교 재단에게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저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예, 예.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교 그룹, 통일그룹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만두시게 됐고 그렇게 그만둔 거죠. 그 얘기를 뭐 이제 와서 다시 하면 아마 요즘 좀 그럼 쉬시는 중이세요? 뭐 이제 책도 쓰고 예.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죄 네트워크 공동 대표 이렇게도 네. 나오시더군요, 이력이.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뭐 재심 청구라든지 예. 법적 조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미 무죄로 돼 있죠. 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이제 다
고발됐던 사건은 종결됐으니까요. 그때 다 못한 거죠, 보도를. 다 못했죠. 다 못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나하나 어제 뭐 세계일보 기자들이 성명 냈던데요. 박근혜 정권 언론 탄압 공작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관련 아닌 다른 청와대 특검 문건 8개 있다. 이 말씀만 하시는 바람에 아주 불안해요. 이게 뭔지.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단독 보도. 그 내용이 바로 정윤회와 십상시가 국정농단한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2015년 1월 12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국정 근처에도 온 적 없다. 근처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솔직히. 갔죠? 갔어요? 예. 그 얘기를 이따 자세히 들려주세요. 국정 근처에서 농단을 했습니까? 했죠. 했죠. 바보 같은 짓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사장님은 그냥 편하게 집에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보도했던 기자들이 뭐 공황장애도 겪고 휴직 또 최경락 경위는 자살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최순실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까닭은 이건 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그 청와대 공식 문건 예, 예.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하고 네.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식 문건에 십상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럼 박관천 경정이 십상시라고 표현한 거는 이미 대선 당시도 예, 예. 십상시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 하나 확인해 주세요. 그럼 그 식당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을 확실히 취재하고 확인한 거라고. 서너 차례 확인했습니다. 다 가서. 예. 그건 3명, 4명씩 모인 걸 우리 기자들이 찾아가서 식당 주인한테 다 확인한 거죠. 그럼 그 10명이 어쨌든 뭐 이리저리 하여튼 만나고는 다녔네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CCTV를 분석해 보면 십상시가 10명이 모여서 한 건 안 나올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식당 주인도 정윤회 씨와 10명이 모였느냐? 그럼 식당 주인은 안 모였다 이야기하죠. 아, 10명이 한꺼번에 모인 모인 적은 적은 없지만 없으니까. 3, 3, 5 모였다. 그렇죠. 3, 3, 5 모인데 거기에 네. 참석자들이 중복된 사람도 있고 네.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10명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제 뭐 처음 이야기합니다만 그 이제 로우 데이터 기초 자료 예. 기초 자료에는 그때 정보과 형사들이 예. 다 옆방에서 그걸 또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 것이 다 그 기록이 또 별도의 로우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다. 잠깐만요. 정윤회 씨와 십상시라는 사람들 뭐 2, 3명씩 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 정보과 형사가 옆방에서 그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가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때 이랬더라면 하고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을 그야말로 기막히고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2014년 연말 전국을 강타했던 정윤회 문건 보도를 두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문건을 제대로 파고들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때 검찰이 문건의 유출자가 아닌 문건이 지목하고 있던 바로 그 비선 실세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우리는 오늘 2016년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에 오늘 뉴스와이드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2014년 정인의 문건을 단독 보도했던 세계일보 사장을 지내신 조한규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 사장님이시네 이제. 예, 전 사장입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여기저기 매체에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2014년 11월 28일 첫 보도, 예. 그리고 2015년 2월 27일 석 달 만에 해임, 예. 그리고 세계일보 상대 소송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셨어요? 손해배상 소송.